여보, 이게 정말 이상해요. 왜 저만 보면 이럴까요? 미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식탁을 놓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백구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향해 있었고 털을 곤두세운 채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진수는 피곤한 듯 이마를 문지르며 백구를 달랬습니다. 요즘 따라 몸이 자꾸 무거워지고 기력이 떨어져서 이런 소동까지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억 자산을 굴리던 대기업 회장이었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소탈한 시골 농부일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아. 진수는 미진의 손을 잡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소에서 데려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천사 같은 아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미진을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진수가 아무리 달래도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질 치며 미진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진수는 중얼거리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리던 백구가 유독 미진에게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신기했거든요. 마을 이장 박만수가 아침 산책을 하다가 울타리 너머로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또 개가 짖네요? 아직도 적응 못했나? 네, 이장님. 좀 이상해요. 진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만수는 백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개가 저렇게 사람을 가리는 건 처음 보네. 보통은 금방 친해지는데. 미지는 어색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개와 인연이 없나 봐요. 어릴 때부터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이상하긴 하네요. 박만수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개들은 보통 여자분들을 더 좋아하는데 진수는 백구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진이 있는 한백구는 계속해서 불안해했고 특히 그녀가 음식을 가져올 때마다 더욱 심하게 지저댔어요. 여보, 식사하세요. 식으면 안 되니까. 미진은 상냥한 목소리로 진수를 재촉했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식사를 챙겨주는 그녀였죠. 진수는 백구를 멀리 묶어두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미진을 향해 지저대고 있었고 진수는 불편한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진수야,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마을 수의사 윤지영이 백구의 정기 검진을 위해 농장을 방문했을 때 진수의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이 마을에서 10년째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진수가 키우던 여러 동물들을 돌봐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사이였어요. 요즘 자꾸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그래요. 진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가 봐요. 지영은 고개를 갸웃하며 진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안색이 많이 창백해졌고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거든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다음 주에 가볼 생각이에요. 진수는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때 백구가 또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미진이 차를 끓여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영은 백구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백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행동했나요? 지영이 물었어요. 보호소에서 데려온 첫날부터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않는데 아내만 보면 저래요. 진수는 한숨을 쉬며 백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미진이 차 쟁반을 들고 다가오자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어요. 심지어 뒷다리로 서서 미진을 향해
으르렁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지영은 전문가의 눈으로 백구를 관찰했어요. 보통 개들이 이렇게 특정 사람만 거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요? 진수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과거에 나쁜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지영은 말을 흐렸어요.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미진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걔와 맞지 않나 봐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상한 게 백구가 당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계하고 있어요. 지영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수는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똑똑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백구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걔가 뭘 알겠어요. 미진이 가볍게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순간 불편한 기색이 스쳤어요. 지영은 백구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백구야?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백구는 지영에게는 순순히 다가왔지만 여전히 미진 쪽으로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진이 움직일 때마다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진수 씨, 혹시 최근에 몸에 이상한 증상은 없으셨어요? 지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진수가 의아해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영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미진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여보, 차 식기 전에 드세요. 진수가 찻잔을 들자 백구가 또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다급하게 마치 뭔가를 막으려는 듯이 짖었습니다. 이게 정말... 진수가 곤란해하며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오히려 더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지영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의사로서의 직감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시내 종합병원 내과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높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네요. 진수는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검사지를 바라봤어요. 최근 몇 달간 계속된 피로감과 식욕 부진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었던 거죠. 원인이 뭘까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특별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고혈압 약 정도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들을 보면 의사가 검사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독성 물질이요?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장기간에 걸쳐 소량씩 노출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의사가 신중하게 설명했습니다. 농약이나 화학물질 또는 의사는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추측성 발언을 하기 어려웠거든요. 진수는 병원을 나서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농장에서 농약을 쓰긴 하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다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달은 동생 강진혁이었어요. 형, 몸이 안 좋다면서요? 미진이가 걱정된다고 연락했어요. 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진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형, 나이가 나이인데 건강 관리 좀 하세요. 재산 정리도 미리미리 해두시고. 진혁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갑자기 재산 정리는 왜? 진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에요. 형수가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수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에 안부 전화도 잘 안 하던 진혁이 갑자기 재산 정리 얘기를 꺼낸 게 이상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백구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진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자마자 또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왜 그러니? 진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달랬습니다. 그때 윤지영이 농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병원 다녀오셨나요? 네, 방금 왔어요. 진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검사 결과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지영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독성 물질 노출 가능성이라고요? 지영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영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미진이 있는 부엌 쪽을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진수 씨, 혹시 백구가 언제 가장 심하게 짖는지 관찰해 보신 적 있나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로 아내가 음식을 가져올 때요. 진수가 생각해보며 대답했습니다. 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식사 시간 말고는 어떤가요? 지영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나아요. 하지만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 준비할 때는 항상 예민해져요. 지영은 속으로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진수 씨, 혹시 제가 백구를 며칠 관찰해 봐도 될까요? 지영이 제안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진수가 반가워했습니다. 네, 뭔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 3시, 진수는 갑작스러운 복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워서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진수는 조심스럽게 부엌 쪽으로 다가갔어요. 부엌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미진이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유리병에서 무색의 액체를 스포이드로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진수가 먹을 죽그릇에 말이죠.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은 조심스럽게 액체를 섞은 후 유리병을 다시 서랍 깊숙이 감췄어요. 뭐 하는 거지? 진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미진이 주방을 정리하고 침실로 돌아가는 걸 확인한 후 진수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봤어요. 깊숙한 곳에 작은 유리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화학 성분명이 적혀 있었지만 진수가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지? 진수는 병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서둘러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한 미소로 아침을 차려줬어요. 여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소화 잘 되는 죽 끓였어요. 진수는 죽그릇을 바라보며 어젯밤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숟가락을 들기가 망설여졌어요. 그때 백구가 또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마치 무언가를 막으려는 듯이 지저댔어요. 백구가 또 그러네요. 미진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예요. 진수는 백구의 눈을 바라봤어요.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백구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 여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진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윤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 씨,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지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진수는 마을 뒷산에서 지영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어젯밤에 본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지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봤어요. 뭔가를 음식에 넣고 있었어요.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수 씨, 혹시 그 유리병 라벨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화학 성분명 같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진수가 답답해했어요. 일단 오늘부터 미진 씨가 준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지영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어떻게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녀가 뭘 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믿기 어려웠지만 1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백구가 계속 경고하고 있었던 거군요. 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수는 백구를 생각하며 씁쓸해했어요. 내가 너무 둔했나 봐요. 아니에요. 누구라도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지영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진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유기견 백구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밤 진수는 부엌 한 구석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지영이 구해준 것으로 화분 뒤에 숨겨두면 부엌 전체가 보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보, 일찍 주무세요. 미진이 평소처럼 상냥하게 말하며 진수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내일 아침에 몸보신탕 끓여드릴게요. 진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여보.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부엌에서 서랍을 여는 소리, 그리고 유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조용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일찍 일어나 카메라를 회수했습니다. 미진이 아직 자고 있는 사이에 지영에게 연락했어요. 지영 씨, 영상을 확인해 봐야 해요. 1시간 후 동물병원에서 두 사람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새벽 2시 10분 미진이 부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기 봐요. 지영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미진은 서랍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더니 내용물을 스포이드로 빨아들였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그릇에 조심스럽게 떨어뜨렸습니다. 몸보신탕 국물에 말이죠. 저 약품이 뭔지 알아봐야겠어요. 지영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진은 약품을 넣은 후 잠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몇 단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곧 끝나.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혁이었어요. 형, 몸은 좀 어때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진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걱정돼서요. 미진이가 형이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진수는 순간 의심이 들었어요. 너 미진이랑 연락 자주 하나? 가끔요. 형수니까 안부 정도는 물어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수는 지영을 바라봤어요. 혹시 진혁도 연루된 걸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요. 두 사람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진수는 일부러 몸이 아프다며 일찍 누웠습니다.
여보, 약 좀 가져다 드릴까요? 미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푹 자면 나아질 거야.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진이 나간 후 진수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최근 통화 기록에 진혁의 번호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확인해 봤어요. 내일이면 끝날 것 같아.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 진혁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의심받으면 안 돼. 미진의 답장이었어요. 진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그리고 동생까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문자를 읽었을 때 진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산 정리 서류는 준비됐어? 진혁의 문자였어요. 응, 내일 공증 받으러 가자고 할 거야. 아무래도 몸이 안 좋으니까 미리 해두자고. 미진의 답장이었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로 돌아갔어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백구가 생각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던 백구 말이에요. 진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공증사무소에 같이 가요. 다음 날 아침 미진이 예상했던 대로 재산 정리 얘기를 꺼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어. 미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진혁도 올 거예요. 가족이니까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겠어.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젯밤 지영과 함께 모든 걸 준비해뒀거든요. 오후 2시 공증사무소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진혁은 평소보다 상기된 표정이었어요. 형,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진혁이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응, 요즘 몸이 영 말을 안 들어. 진수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공증인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미진과 진혁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진수는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류 작성 전에 할 말이 있어. 진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수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젯밤 몰래 녹음한 미진과 진혁의 전화 통화 내용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얼마 안 남았어. 미진의 목소리가 사무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산 정리 서류는 준비됐지? 의심받지 않게 조심해. 진혁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눈 대화야. 진수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사무소 문이 열리며 윤지영과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진수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어요. 이분들이 강진수 씨인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수가 대답했어요. 신고 접수된 건으로 왔습니다. 진수는 가방에서 증거 자료들을 꺼냈어요. 몰래 촬영한 동영상, 독극물 성분 분석서, 그리고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당신들의 계획을 보여줘. 진수는 미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0년간 매일 독을 타서 먹였지? 미진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진수가 비웃었어요. 그럼 이 동영상은 뭐야? 노트북 화면에 미진이 음식에 약물을 넣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선명한 화질로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진혁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
이건 정말 너도 마찬가지야. 진수가 진혁을 째려봤어요. 재산만 노리고 형의 죽음을 기다렸지? 경찰관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 진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10년 동안 날 죽이려고 했으면서 처음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해. 진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걸 지켜보며 진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후련해요. 공증사무소를 나오며 진수는 문득 백구가 생각났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충실한 친구 말이에요. 한 달 후 진수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독극물 치료를 받으며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농장 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백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진수는 매일 아침 백구를 쓰다듬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백구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진수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사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박만수 이장은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때 말했어야 했나? 아니에요, 이장님. 증거도 없이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진수가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걔가 더 똑똑했네. 이장이 백구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역시 동물의 직감은 무서워. 윤지영은 요즘 자주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진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왔지만 이제는 그냥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진수도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백구 덕분에 새 생명을 얻은 기분이에요. 백구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장난을 쳤습니다. 예전처럼 경계하거나 짖지 않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진은 10년형, 진혁은 5년형을 받았어요. 진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한 결과죠. 마음이 편하세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진수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지영은 손수 만든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혼자 드시기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진수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식사를 준비하는 지영을 보며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경계하거나 짖지 않고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갔어요. 백구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좋은 사람을 알아봐요. 진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농장 일, 마을 소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이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농사 지으며 살려고요. 진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백구와 함께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백구가 있잖아요. 진수가 웃었어요. 그리고 진수는 말을 멈추고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있고요. 지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저도 자주 놀러 와도 될까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진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마치 둘의 관계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도 찬성하는 것 같네요. 지영이 웃으며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그러게요. 진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며 지영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진수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진수가 다시 한번 백구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백구는 진수의 손을 하드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두 친구는 평화로운 밤을 함께 보냈어요. 세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진수는 백구와 함께 농장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새로 심은 채소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날씨가 참 좋다, 백구야. 진수가 만족스럽게 말하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도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며 주인과 함께 걸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윤지영이 바구니를 들고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요즘 그녀는 거의 매일 농장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영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점심 해드리러 왔어요. 매번 고마워요. 진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혼자 해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당연하죠. 정성이 다르니까요. 지영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집으로 향하는 동안 백구는 앞서 뛰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멈춰서더니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진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백구는 마을 입구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보이나? 지영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낯선 남자가 혼자 걸어오고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가까워지자 백구의 반응이 더 강해졌어요. 꼬리를 내리고 몸을 낮추며 경계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강진수 씨 댁이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진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서미진 씨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백구가 더욱 강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남자를 믿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가 왜 저래요? 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수는 백구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예전에 미진을 경계할 때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서미진과 어떤 관계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제가 그녀의 법정 대리인이었거든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몇 가지 재산 관련 서류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백구는 계속해서 그 남자를 향해 짖었어요. 진수는 백구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안 돼요.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에 연락 주시면 약속을 잡겠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급한 일이라서요. 그래도 오늘은 안 됩니다. 진수가 거절했어요. 변호사가 돌아간 후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변호사 같았는데요. 백구가 저렇게 반응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진수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다음 날 진수는 그 변호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제로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어요. 미진과 내통해서 남은 재산을 가로채려던 것이었습니다. 역시 백구가 맞았네. 진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영도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백구는 특별해요. 진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자
최고의 친구죠. 그날 저녁 세 친구는 마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수와 지영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백구는 그들 앞에서 놀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구가 있는 한 괜찮을 거예요. 진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백구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백구야,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줄 거지? 진수가 물었습니다. 멍. 백구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세 친구는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수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백구에게는 진정한 주인을 만났으며 지영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을 얻게 된 것이죠. 멀리서 또 다른 낯선 사람이 지나가며 백구를 흘깃 쳐다봤습니다. 백구는 즉시 그쪽을 향해 작게 짖었어요. 진수는 백구를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느끼는 거야?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사명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수는 백구의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의 충고를 말이죠. 평화로운 농장에서 새 친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백구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했고 그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나갈 것이었어요.